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디셉티콘 바리케이드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소개하는 마지막 제품인데요. 앞서 봤던 오토봇 두 제품과 달리 디셉티콘의 캐릭터입니다.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범블비가 나왔는데 디셉티콘에는 메가트론 스타스크림이 아니라 바리케이드가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메가트론의 경우는 얼마 전에 봤던 펄스 라이브에서 공개됐던 것처럼 하반기에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바리케이드라는 캐릭터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화에서는 경찰차로 변신했던 그 캐릭터죠. 사실은 영화에서나 범블비와 라이벌 구도가 있긴 하지만 원작에서는 그런 게 없고요. 이 트레일러에도 보면은 등장하지 않아요. 디셉티콘 쪽은 스타스크림이 잠깐 나오는 걸 제외하면 메가트론이 메인이기 때문에 디셉티콘의 다른 캐릭터들을 보려면 게임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바리케이드에 대해서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패키지는 여타 제품들과 동일하게 제품 들어있고 바로 앞에 게임 속 이미지가 들어있는데 동일하게 품번 들어있고 여기 게임 속 이미지 들어있고 로봇 모드, 알트 모드가 들어있는데 범블비보다 변형 스텝이 적은 15번의 변형 스텝을 가지고 있어서 꽤 간단할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항상 보던 양산형 캐릭터들의 디자인 같은데요. 오토봇이든 디셉티콘이든 몇몇 메인 캐릭터들을 제외하면 다 양산형이었으니까 그건 뭐 어느 시리즈로 가든 똑같은 부분인데요. 소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리케이드의 구성은 소체랑 무기 하나가 들어있고요. 이 배경지가 또 들어있는데 배경지는 오토봇들하고는 다른 배경지입니다. 아마 각 캐릭터별로 맞는 배경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나오는 제품들을 계속 모으면서 게임 속에서 이런 배경지의 모습을 직접 찾아보면서 비교하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트레일러를 영화처럼 하나로 모아둔 영상이랑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잠깐 봐서 이 바리케이드의 아주 세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은 작중에서 메가트론이 찾던 다크 에너존을 찾는 임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볼 수 있는 그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메가트론이랑 함께 다니는 미션을 주로 해요. 참고로 게임 내에서 이 바리케이드는 싱글 플레이, 멀티 플레이 모두 플레이 가능한 캐릭터고요. 또 보니까 멀티 플레이에서만 사용 가능한 캐릭터들이 있던데 지금까지 봤던 옵티머스, 범블비, 바리케이드 모두 싱글 플레이로도 게임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고 소체를 쭉 보면은 전체적인 외형은 뭔가 메가트론하고 닮았어요. 물론 워프 사이버트론 메가트론은 좀 더 악랄한 모습이긴 한데 전에 봤던 프라임 시리즈 혹은 원작 메가트론이 생각나는 외형입니다. 뭔가 모티브가 메가트론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도색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범블비랑 마찬가지로 작중의 모습하고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얼굴 외형은 같아요. 비슷한 외형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작중에서는 머리랑 몸통이 다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제품에서는 머리랑 몸통이 다 검정색으로 다 도색이 되어 있어서 작중의 모습하고는 달라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은 똑같지만 이 외형 색깔이 그냥 사줄색으로 표현된 게 좀 많이 아쉽고요. 또 특히 몸통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사선으로 각진 부분이 있긴 한데 거의 통짜형에 가까운 몸통이죠.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굴곡이 있고 볼륨감이 있는데 이 제품에서는 그냥 통짜형으로 퉁쳐버려서 아니면 아예 몸통이 다르더라도 색감은 좀 같이 해주면 좋은데 이번엔 색감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패키지에 있는 모습하고 형태는 비슷한데 여기는 그냥 바퀴로 되어 있고 몰드는 있어요. 도색만 안 돼 있다 뿐이지 여기도 몰드는 있고 또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형태는 다 유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통짜형으로 또 팔뚝이 되게 굵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도 팔꿈치가 가동은 되겠지 했지만 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범블비나 옵티머스처럼 완전히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걸리는 게 있죠. 우선 이 팔 생김새만 봐도 알 수 있고 여기 몸통이랑 붙어있는 관절을 보면 알겠지만 어깨 관절도 영 좋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구판의 AOE 시리즈 TLK 버전의 디럭스급들이 생각나는 프로포션인데요. 대체로 일반적인 양산형 단역 캐릭터들을 만들 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판 버전의 크로스헤어, 락다운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구판과 같은 퀄리티가 나오나
의문이 드네요. 아무튼 상체는 뭐 퀄리티도 그렇고 고증면에서도 좀 많이 아쉬운 편이고, 그래도 다리를 보면은 다리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작중에서 봤던 전체적인 실버색 계열의 컬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팔보다는 이렇게 형태가 맞는 편이고, 색감 배치는 동일한데 또 이게 바퀴가 허벅지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왕구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앞에 봤던 옵티머스가 바퀴를 뒤쪽으로 전개했던 걸 생각해보면 이 바퀴를 허벅지 뒤쪽이나 혹은 뭐 밑으로 다른 쪽으로 전개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렇게 내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내려지긴 하는데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뭐 나는 허벅지를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바퀴를 이렇게 내려서 뭐 전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변형은 아닌데 이게 더 훨씬 낫긴 하네요. 그나마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은 편이고, 그래도 이 허벅지에 바퀴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는 봤을 때도 좀 거슬리는 부분이라서 또 이 부분에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다리든 가동이 뭐 볼관절이긴 한데 딱 그 패키지를 봐도 그렇고 이 제품을 딱 봤을 때도 불편하게 생겼죠. 딱 보면 좀 엉성하게 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바지 살 때도 그 모델이 엉성하게 서 있으면 100% 이상한 바지인데, 이 장난감도 뭔가 살짝 엉성하게 걸쳐 있는 느낌이다 하면은 이제 무조건 종아리가 무릎 관절을 방해합니다. 이 친구도 허벅지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파츠가 있기 때문에 고관절은 이렇게 접히더라도 무릎을 접었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고관절도 여기가 살짝 걸리는 구간이라서 팔꿈치처럼 똑같이 굳이 꺾자면 옆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색하잖아요. 양쪽 다 이렇게 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발목도 좀 아쉬운 게, 발목은 이렇게 뒤로는 안 접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형식이에요. 이거는 변형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다 뒤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살짝만 놔도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과연 접지를 똑바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듭니다. 앞으로 접히기 싫으면 뒤로 넘기면 되지 하는데 뒤꿈치도 짧아요. 그렇다고 이 파츠가 여기 뒤를 받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넘기면 또 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딱 중간에다가 맞춰놓고 이 이상으로는 무게 중심을 옮길 수가 없는 단점이 있어요. 이 디자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더라도 앞서 봤던 범블비나 옵티머스의 프로포션을 생각하면 많이 아쉬워요. 범블비는 물론 디자인이 간단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무릎 관절이 기본적으로 가동은 됐거든요. 팔도 그렇고 어깨가 이렇게 다 올라가는 편인데 이 바리케이드는 어깨 관절도 안 올라, 다리도 안 접혀. 되게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구성품도 무기 하나밖에 없어요. 범블비랑 옵티머스는 실컷 두세 개씩 넣어주고 이 바리케이드는 쩔이라고 하나만 넣어준 것 같은데, 물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데 앞에 세 개씩 받다가 갑자기 한 개를 받으니까 좀 섭섭합니다. 그래도 장착 방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팔을 빼서 총을 꽂아주는 형태인데, 딴 건 몰라도 이번 워포 사이버트론 시리즈가 작중의 설정대로 팔에서 바로 무기로 바뀌는 이런 전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팔뚝보다 총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도색이 작중의 모습하고는 다르지만 또 이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무기하고도 잘 이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도색이 아쉬우면 직접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양을 봤을 때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허리 가동은 그래도 있는 편이라서 잘 되고, 이게 걸릴 수는 있는데 아까 본 것처럼 허벅지 파츠는 뒤로 꺾으면 허리를 돌릴 때도 걸리는 게 없어서 충분히 괜찮은 편이고, 여기 앞모습은 좀 아쉬운데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건 이 뒷부분 등찜이에요. 이게 범블비랑 옵티머스는 그냥 차체의 파츠가 등찜에 그대로 전개가 됐었는데 이 바리케이드는 딱 작중의 모습처럼 엔진부가 이렇게 등찜에 펼쳐져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패키지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날개가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뭐 도색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됐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물론 종아리 파츠가 거슬리긴 했지만 여기 허벅지에 붙어있는 파츠랑 여기 종아리 파츠의 디자인이 은근히 잘 연결이 되고 또 등찜에 있는 이 날개 부분이랑 잘 어울려서 되게 멋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퀄리티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바리케이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부분이라 하면은 뒷부분. 그리고 같은 디럭스급인 범블비랑 비교해보면 이 구판 버전 같은 경우는 같은 디럭스급이면 그냥 캐릭터의 스케일 상관없이 똑같은 크기로 나왔는데, 이번 스튜디오 시리즈는 같은 급이지만 같은 체급이지만 그래도 작중의 스케일에 맞게 조금 다르게 만들어줘서 캐릭터끼리 중의 모습대로 좀 더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디럭스 옵티머스랑 같이 두면 또 재밌는 게 바리케이드보다는 메가트론의 느낌이 나서 그냥 이렇게 뒀을 때 그냥 메가트론이랑 옵티머스라
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리케이드 로봇 모드에서 비클 모드로 한번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기 끼웠던 팔은 이렇게 다시 교체해주고 발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전개해줍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파츠는 앞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돌리고 여기도 앞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허리를 반대로 돌려서 전개하고 아까 종아리에 있던 이 파츠는 위로 쭉 올려주세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결합해주고 여기도 결합해주고 그 다음 옆부분에 이 범퍼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앞범퍼 쪽 완성이 되고요. 이제 팔뚝 부분으로 와서 여기를 열고 손은 여기 엄지손가락이 밖으로 가도록 이렇게 뒤로 돌린 다음에 넣어주세요. 이러면 쏙 들어가고 여기를 닫아주고 팔뚝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전개해주세요. 반대로 돌려줍니다. 반대로 돌려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주고 여기 있는 핀이랑 여기 다리 허벅지 부분에 있는 구멍이랑 맞춰서 팔꿈치를 쭉 내려서 전개해줍니다. 합치면서 여기 앞부분에 핀이랑도 맞춰주세요. 여기를 맞추면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 구멍이랑 여기 핀 맞추고 여기 앞에 핀이랑 여기 팔뚝 구멍 맞추고 이 볼관절이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인데 이렇게 내려서 네,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찜 부분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쭉 펼쳐서 이렇게 전개하는데 여기 안쪽에 있는 구멍에 양쪽에 있는 구멍에 여기 이 파츠 여기 핀을 꽂아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싹 힘을 줘서 좀 밀어 넣어줘야 이게 딱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이렇게 하면 바리케이드 비클 모드 완성이 되죠. 바리케이드 비클 모드 변형은 어렵진 않았는데 이게 재질이 좀 얄팍하고 탄력이 있는 재질이다 보니까 옛날 구판처럼 좀 힘을 줬을 때 바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변형은 아니었고 생각보다 로봇 모드보다 비클 모드가 상당히 멋있는 캐릭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범퍼에 스커지의 범퍼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챙이 달려있고 또 전체적인 외형은 배트맨의 배트카가 생각나는 그런 외형이죠. 또 뒤에 배기구 부분이 로봇 모드 때보다 더 멋있게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이 차량 디자인하고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고증을 떠나서 로봇 모드 때 있었던 이런 검정색 사출 파츠가 또 비클 모드 때는 잘 어울려서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증대로 다 실버 계열로 칠해졌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났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뭐 충분히 괜찮은 그런 외형을 보여주고 있고 차량의 모습도 있지만 언뜻 보기에는 그냥 무슨 장치 같은 느낌도 나죠. 이게 또 웃긴 게 여기 범퍼 부분 때문에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워놔도 이렇게 되고 아까 로봇 모드 때는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여기 디셉티콘 마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아까 몸통부가 되게 통짜여서 좀 별로다 했는데 이쪽에 굴곡이 좀 살아나서 비클 모드는 또 잘 만들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기는 뭐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구멍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전개해주고 이게 구성품이 하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비클 모드나 그냥 보관할 때는 아주 단순해서 그래서 되게 편한 부분도 있고 어쩌다 보니까 또 장점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되게 잘 어울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새 제품 중에서 가장 비클 모드랑 무기가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클 모드는 이렇게 생겼고 다시 로봇 모드로 빠르게 변신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머 워포 사이버트론 디럭스 바리케이드 로봇 모드, 비클 모드 알아봤는데요. 옵티머스나 범블비처럼 트레일러에도 나왔으면 좀 이것저것 볼 텐데 트레일러에서도 보이지도 않고 제가 또 게임을 플레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비교 대상이나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패키지에서 봤던 게임 속 이미지랑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아서 아쉬운 게 좀 많았습니다. 뭐 프로포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색감이 많이 달라서 그게 좀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순수하게 제품만 본다면은 뭐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자체적인 제품이 아니라 원작 배경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중의 모습하고는 비교를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거고 앞에는 메인 완전 오토봇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옵티머스랑 범블비를 보고
갑자기 거의 쩌리에 가까운 바리케이드를 봐서 더 그런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또 앞서 봤던 제품들보다 떨어지니까 약간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5월에 신제품인 워포 사이버트론 시리즈 넘버링 1, 2, 3번 범블비와 바리케이드, 옵티머스 프라임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바리케이드는 조금 아쉽긴 해도 나머지 두 제품은 앞서 봤던 두 제품은 확실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첫날에도 언급했듯이 앞으로 이제 스튜디오 시리즈에서 이 워포 사이버트론 라인업을 쭉 자체적으로 내는 것 같으니까 구판 제품을 수집하셨던 분들이나 그냥 게임만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또 새롭게 또 추억을 상기시키는 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면 구매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또 트랜스포머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